2025년 11월 15일 새벽 3시 용인의 한 대저택이 불탔고 범인은 62세 전처였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3시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 대저택 300평 저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날은 누군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재혼을 앞둔 한 남자아이. 하지만 축하 대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 방화범은 62세 전처, 피해자는 65세 전남편과 그의 약혼녀. 전처는 전남편의 대저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년 전 이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능하다며 버림받은 남자, 홀로 성공을 이룬 남자, 그리고 뒤늦은 질투에 불타는 전처.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씨, 가명입니다. 20년 전 그는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 20년 차였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아내 김명애 씨의 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당시 중소기업 과장, 월급 250만 원, 승진도 더디고 미래도 불투명했죠. 명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어학원 원장이었어요. 학원 3곳을 운영하며 월 수입 1,000만 원을 벌었죠.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데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20년 동안 명희 씨의 핀잔은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재판부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을 정수 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명희 씨는 항소했습니다. 제가 다 번 돈인데 왜 저 사람한테 3억을 줘야 해요? 결국 2심에서 재산분할은 1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정수 씨는 총 2억을 받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이혼 후 정수 씨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회사에서도 더 이상 승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정수 씨는 퇴직금과 이혼 재산분할금을 모두 모았습니다. 총 3억. 그리고 대학 후배가 제안한 IT 스타트업에 투자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코딩을 공부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1년, 2년, 3년, 60대가 된 정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그가 투자한 AI 스타트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납품, 해외 진출, 코스닥 상장, 정수 씨의 주식 가치는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무능하다고 버림받았던 그 남자가 이제 300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죠. 2024년 정수 씨는 경기도 용인에 땅 500평을 샀습니다. 300평짜리 단독 저택을 지었어요. 수영장과 정원이 있는 대저택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58세 미망인, 봉사활동에서 만난 따뜻한 여자였어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정수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재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늦은 행복. 그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전처 명혜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명혜 씨는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학원은 여전히 잘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수입이 줄었죠. 이혼 당시 50억이었던 재산은 이제 30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죠. 그런데 전 남편은 300억 자산가, 대저택, 새 약혼녀까지. 말도 안 돼.
명희 씨는 SNS로 전 남편의 소식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웃으며 약혼녀와 찍은 사진, 대저택 정원에서의 파티, 내가 20년간 먹여 살린 놈이 이제 와서 잘 산다고? 명희 씨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고 20년이 지났어요. 게다가 전 남편의 재산은 이혼 후에 번 거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명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바쳤는데 저 사람이 지금 가진 건 다 내 덕분인데 내가 없었으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어. 내가 이혼해줬으니까 분발한 거잖아. 명희 씨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어요. 전 남편이 300억을 벌었대. 이혼할 때는 2억밖에 안 줬는데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너무하네. 부부였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하지만 아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명희 씨는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정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만날 이유 없어요. 20년 전에 끝났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진 돈, 내 덕분인 거 알아? 나한테 빚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혼 후에 내가 번 돈이에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정수 씨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명희 씨는 미쳐갔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전 남편의 SNS를 몇 시간씩 들여다봤죠. 재혼한다고? 나는 20년간 혼자 살았는데 당신만 행복할 순 없어. 명희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방화 방법, 휘발유 구매, 흔적 없이 불 지르는 법.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가 가장 아끼는 것, 그가 처음으로 가진 집, 용인의 300평 대저택, 그곳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2025년 11월 초, 명희 씨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자신의 차가 들키면 안 되니까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30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았습니다. 경비원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농기구에 쓸 거예요. 명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인 대저택을 멀리서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정수 씨의 일정을 파악했어요. 약혼녀가 주말에 오는 것도 알았죠. 둘 다 없애야 해. 저 여자만 없으면 재혼도 못하잖아. 명희 씨의 목표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2시 정수 씨는 약혼녀와 함께 대저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5일 후면 재혼식이었죠. 새벽 2시 30분 검은색 렌터카 한 대가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명희 씨가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었죠. 휘발유 30리터, 라이터 3개, 장갑과 마스크. 그녀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대저택 주변 CCTV 위치는 이미 파악했어요.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죠. 새벽 2시 47분. 명희 씨는 대저택 1층 테라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한 대가야. 그녀는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 계단, 2층 복도, 30리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 침실 문 앞에 섰죠. 안녕, 정수 씨. 지옥에서 만나요. 새벽 2시 58분. 명희 씨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휙.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으악! 정수 씨가 깨어났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어나요. 피해야 해요. 약혼녀를 깨웠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복도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창문으로 정수 씨가 외쳤습니다. 2층 창문을 부쉈어요. 하지만 높이는 6m. 뛰어내려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쿵. 정수 씨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쿵. 약혼녀도 뛰어내렸습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이미 불길은 대저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새벽 3시 7분. 소방차 10대가 출동했어요. 새벽 4시 23분. 불은 겨우 진화됐습니다. 300평 대저택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정수 씨와 약혼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둘 다 중상이었어요. 새벽 5시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휘발유 냄새, 인위적인 방화 흔적, 명백한 방화입니다. CCTV 분석 결과 검은색 렌터카가 포착됐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 렌터카 회사 확인, 오전 9시 명희 씨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자택으로 향했죠. 명희 씨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방화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김명희 씨, 살인미수 및 현주건 조물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재혼은 못하겠네요. 그죠?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명희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엇이 공평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가진 돈, 제가 있었기 때문에 번 거예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제가 다 먹여 살렸어요. 제가 없었으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혼하신 지 20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뭐요? 저 사람 기반 닦아준 건 저예요. 이혼할 때 고작 2억 받았어요. 300억 중에 2억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300억은 이혼 후에 본인이 번 돈이잖습니까? 그래도 불공평해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 보유, 심신미약 인정 불가, 극심한 피해의식과 질투심으로 인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이혼한 지 20년이 지난 전 남편과 그의 약혼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300평 대저택에 불을 질렀고 피해액만 30억이 넘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수 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절뚝이며 들어왔어요. 오른쪽 다리는 영구 장애가 됐습니다. 피해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 씨, 우리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당신이 원했던 거고 법원도 인정한 거예요. 내가 번 돈은 이혼 후 20년 동안 내가 혼자 일해서 번 거예요. 당신이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 복수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명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명희 씨는 62세, 출소할 때는 74세가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질투했던 돈, 그 돈은 이제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명희 씨는 지금 여자교도소에 있습니다. 300억이 부러웠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감방 침대 하나뿐입니다. 정수 씨는 임시 거처에서 약혼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저택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작게 지을 거예요. 우리 둘이 살기에 딱 맞게. 정수 씨의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행복을 꿈꿉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마음은 자유로우니까요. 반면 명희 씨는 매일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교도관이 전한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냥 놔뒀어야 했어요. 저 사람이 행복하든 말든 제 인생 사는 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저 사람 인생만 봤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혼이란 무엇인가? 끝이란 무엇인가? 질투는 어디까지 사람을 파괴하는가? 이혼한 부부는 남이 됩니다. 상대의 성공도 실패도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명희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당신이 있다는 뒤틀린 집착, 그 집착이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용인 대저택 방화 사건, 300평 저택을 집어삼킨 그 불길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헤어짐은 끝입니다. 상대의 미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질투하고 집착하는 대신 내 인생을 사는 게 진짜 복수입니다. 떠난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내가 더 무너지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